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성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대답할까요? 돈과 성공, 명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함께할 누군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하지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남남으로 돌아서자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암과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았지만 특히 부인에게 잘 대하지 못하고 부인과 함께 인생 여행길을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한 소중한 님을 찾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가족이 되어서 수십 년간 함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같습니다. 서로 함께하며 즐거운 일보다는 예상치 못한 변수 그리고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사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하는 책인데요.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30가지 지혜를 모은 칼 플레머가 지은 책인데요. 자, 큰 내용을 보면 타인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살아갈 날들을 위한 대화, 어두운 인생길에서 서로가 등불이 되어 혼자가 편한 내가 당신과 살아가는 이유, 함께 나이가 들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삶이란 여행이고 여행의 과정에서 한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도착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삶이란 여행인데 여행의 과정에서 한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도착하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인데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이 함께하는 여행길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은 무엇일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구절에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죠? 좋은 여행을 위해서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 첫 번째 시작인데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을 수 있죠. 어두운 인생길에서 서로가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와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되고 멋있겠습니까? 자, 진실한 사랑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배려, 인내, 받아들임 등 인간관계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태도가 일치할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향해 평생의 멋진 항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겠죠. 자, 이 책의 저자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에서 70세 이상의 인생을 산 천여 명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혜와 통찰을 구함으로써 우리 시대 노인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현자임을 깨닫게 해준 책, 칼 플레머 교수가 지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썼던 내용인데요. 자, 이 책도 본 김에 잠깐 보면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함께 알아보면요, 핵심만. 자, 잘 맞는 짝 구하기.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라. 그것도 가장 친구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간은 화난 채 잠들지 마라.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하루의 끝이 인생의 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자, 잠자기 전에 반드시 화를 서로 풀으라는 것이고, 하루의 끝이 인생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인데요. 일과 연관돼서 만나는 사람에게 거들먹거리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아무리 전문적인 학식과 이런 성과가 있어도 인생의 아나무인 인생을 가진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성취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인관계가 무능하게 된다면 직업에서 성취도 무색하게 된다. 타인의 지식을 존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생 일을 찾아라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것은
후회의 지름길로 비극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일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쁘다면 평생 일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일을 찾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녀와 친해지기, 자녀와 깨어지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이고, 오직 대안을 자녀들과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고, 자, 균이 한번 가버린, 균열이 간 바위를 생각해 보면 한번 쪼개진 바위는 사실상 다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에게 친해서 진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도 대표적으로 저희 아들의 간을 60% 지금 이식받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간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 참고로 저와 함께 2인실 병실을 썼었던 49세의 젊은 친구는 그 아들이 결국은 간을 기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지 못해서 49세에 가게 됐는데요. 저랑 병실을 같이 함께 썼던, 그만큼 자녀 관계, 물론 자녀 관계가 그 환자가 자녀 관계가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들어라.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것입니다. 쾌락의 이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초점을 맞춰서 술, 담배 같은 걸 하다 보면 노년을 괴롭게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인데, 행복을 얼마나 가졌는지 달린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 예술적 취향, 유머 감각, 지식 습득, 인격 성숙하는 과정, 감사의 표현들, 타인을 돕는 만족감, 친구가 주는 기쁨, 가족과의 편안함, 사랑의 즐거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시간 사용하기. 시간은 정말 선살같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 틈틈이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걱정하지 않기. 평생 일하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일들을 어떻게 걱정하면서 기우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기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4%만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6%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96% 걱정을. 그래서 오로지 4% 정도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걱정을 꼭 해야 될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사람에 대한 지혜를 담았는데, 이 책은 30년, 70년을 긴 세월 동안 실제 부부로 살아온 노인들 700여 명이 후세에 들려주는 사랑과 결혼, 관계의 조언을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태도로 잘 정리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짝을 선택하는 법,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테크닉이 필요한 커플 간의 대화법, 생계와 자녀 양육, 그리고 인적 문제까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첫 마음의 열정과 성적 기쁨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 등이 있는데요. 함께 살아갈 날들을 위한 대화, 모든 문제는 대화에 부족해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최고의 장애물은 자신의 파트너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인데, 부부는 각각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부간은 대화의 셈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부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인내에게 답을 구하며 대화를 신청해봐.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를 배우려고 노력해봐. 먼 미래를 바라보며 맡기고 기다리면 되거든. 나머지는 시간이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도 있다는 것인데요. 혼자 편한 내가 당신과 살아가는 이유에서 참 좋은 교훈 같아요. 평생 데이트하듯 살자가 약속했어. 같이 데이트하다가 잠자러 가고, 아이 보러 가고, 일하러 가고, 치료받으러 잠시 서로 헤어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서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이런 자세로 살기로 했어.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틀을 잡아주는 기막힌 방법이었다. 데이트를 나간다고 생각해봐. 평생 데이트하듯 사는 것,
그게 우리 부부의 비결이야. 참 배우고 싶은 좋은 내용 같아요. 배우자가 터놓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걸 빼고 나면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서로 항상 대화하는 게 중요해. 대화를 잃는다면 결혼은 잃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건 서로 가족사나 세상사나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나눈 거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 라면서 정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 대화가 계속되도록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대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대하지 않는 이상 부부가 잘 지내기는 힘들어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도 부부가 저희 아내와 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봐. 다른 환경에 처해보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걸. 집에만 있으면 일상이 답답해지고 지겨워지잖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생활할 뿐이지. 한 며칠 집을 떠나 있으면 잃었던 열정이 되살아나 확연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 둘이 함께 할 때 그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거야. 다음, 신뢰는 모든 걸 깨워주는 실과 같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있으면 다른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안심 오지 못하고 파트너의 정직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가 혼자서 다른 친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나만 쏙 빼놓고 자기만 관심사를 갖는 것도 염려가 될 거야. 항상 새롭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 정직하면 그럴 일이 없지.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믿으니까 말이야. 서로 진심 어린 칭찬을 주고받는 삶이란 파트너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자. 그리고 작고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해주자. 다정한 부부는 친구처럼 재미있게 지내는 법을 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 변화를 수용하고 평생 데이트하면서 사는 부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개인을 잊어야 돼. 결혼은 타협하고 팀플레이야.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한 팀을 이루어 협력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우리 부부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젊은 커플에게도 추천하는 건데 바로 한 팀으로 일하는 거야. 한 팀으로 같은 목표와 가치와 소원을 지니고 살 것, 이견이 있으면 기꺼이 타협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한결같이 배우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잘했든 못했든 잘못했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어떤 상황에도 똘똘 뭉쳐야 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시부모가라든지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면 자, 뒤로 별도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보는 앞에서는 부부 편에 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섭섭하지 않도록 별도로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사후에라도 얘기를 해서 부모의 마음을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저 얘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부인에게 다정다감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부부와 함께 나온 추억의 경험 그리고 여행 그리고 대화가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간암과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부부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았지만 특히 부인에게 잘하지 못하고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제가 이제 죽음을 앞에서 가장 후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후회가 너무 많았지만 특히 부인에게 잘하지 못한 거,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만 너무나 저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금 이 시간을 즐기려고 그러고 부인에게 진심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저는 부인의 적극적인 구조와 헌신으로 다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의 삶의 가장 중심은 부인과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보고 인생의 끝에는 결국 사랑하는 부부가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성공을 이루시고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늘 샘돋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